나트랑 여행 갈 때 사실 전 여기 가는 게 가장 기대됐었는데요. 나트랑에서 가장 좋은 숙소,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가시는 이곳은 과연 갈만할 가치가 있을지. 안녕하세요. 또 떠난 남자, 또떠남입니다. 나트랑에서 가장 좋은 숙소, 바로 식스센스 림밤베이 리조트입니다. 식스센스는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유명한 호텔 체인 IHG의 브랜드 중 가장 럭셔리한 리조트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자연주의 컨셉으로 주변 환경에 녹아드는 지속 가능한 리조트 운영을 지향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조트 입지도 찾아가기 힘든 외딴 섬이나 한적한 어촌마을 같은 곳에 위치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식스센스 림밤베이 역시 나트랑 시내에서 차로 30분, 배로 갈아타 20분을 더 들어가야 하는 림밤베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트랑 시내에서 리조트 전용 선착장까지는 그랩을 타고 이동했는데요. 리조트로 들어가는 보트 시간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하루 전날 리조트에서 오는 메일을 확인해서 시간 맞춰 도착해야 합니다. 선착장에 도착하면 투숙객 전용 라운지에서 대기할 수 있는데요. 제공되는 음료를 마시며 편하게 쉬다가 쾌적하게 보트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트 가격이 쾌적하지 않은데요. 리조트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트인데 이 보트는 투숙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도 여러 명이 함께 타는 건 2인편도 104달러, 한화 14만원이 넘으니 왕복 배상만 3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막상 리조트에 도착하면 지상 낙원에 온 것 같은 환상적인 풍경에 보트비 불평했던 게 싹 사라질 정도인데요. 단순 바다만 예쁜 게 아니고 뒤쪽으로 펼쳐진 산자락과 그에 어울리는 베트남 전통 가옥 모습의 리조트 건물, 식스센스 리조트의 상징과도 같은 연두색, 노란색으로 알록달록함이 더해져 번잡한 나트랑에서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을 한 것만 같죠. 선착장 앞쪽엔 리조트의 바 중 하나인 드링스 바이 더 비치가 있는데요. 이곳에 앉아 웰컴 드링크를 마시고 체크인을 진행합니다. 실제 로비는 안쪽에 있긴 한데 주로 투숙객 맞이는 선착장 쪽 바에서 진행하고 결제나 행정적인 업무만 안쪽 로비에서 진행하는 걸로 보이네요. 체크인하면서 버틀러분과도 인사를 나눴는데요. 모든 투숙객에게 전담 버틀러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투숙객의 손발을 대신해 투숙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틀러분이 도와주십니다. 객실로 이동하기 전 식스센스 림밤베이만의 투숙객 환영 의식을 진행했는데요. 리조트 입구에 있는 징을 남자는 7번, 여자는 9번 치게 됩니다. 객실까지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제가 첫날 투숙한 힐탑 풀빌라 먼저 보실까요? 아까 보셨겠지만 리조트는 산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객실 이름에 걸맞게 힐탑 풀빌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조트에 있는 62개 빌라 모두 전용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데 산 위에 있는 힐탑 풀빌라도 예외는 아니죠. 수영장 자체도 인공적인 타일이나 대리석을 사용하는 대신 정말 자연 속 계곡과 같이 돌을 사용하여 꾸며놓아 빌라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고요. 크기도 전용 수영장인데 꽤나 크고 중간에 앉아있을 수 있는 돌로 만든 의자가 숨어있는 것도 독특합니다. 무엇보다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바라보는 림밤베이의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파도가 잔잔한 만이어서 그런지 고요하고 평화로운 데다가 바다색도 정말 예쁘죠. 무엇보다 단순히 해변만 있는 평면적인 오션뷰보다 산에 둘러싸여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오션뷰 정말 귀합니다. 수영장 뒤쪽 객실은 두 채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침실동과 거실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베트남 전통 가옥답게 목재로 꾸며진 건물 중앙에 하얀 침대가 돋보이는데요. 침대 위 샤랄라한 천은 공주 침대같이 꾸며놓은 게 아니고 모기장입니다. 밤이 되면 모기장을 직원분이 직접 쳐주시고요. 침실 자체는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지만 높은 천장과 삼각형 모양의 지붕 덕분일지 숲속 오두막에서 자는 듯한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걸어놓은 액자와 같이 침대에 누우면 눈에 담기는 풍경도 훌륭하죠. 창가 쪽엔 앉아서 책을 읽거나 널브러져 핸드폰 보기 좋은 큰 소파가 있고요. 햇살을 받으며 쉬고 싶다면 침실 앞쪽에 준비된 선베드에서 보다 자연과 가까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책상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침대 뒤쪽엔 업무 공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건물 뒤쪽이지만 역시 창을 만들어 돌과 숲이 보이게 한 점도 좋죠. 책상 위에 있는 원숭이 인형은 실제 리조트가 위치한 지역에 사는 검은 정강이 두쿠라는 원숭이인데요. 같은 베트남인 인터컨티넨탈 다낭에 사는 원숭이들처럼 객실에 들어와 미니바를 턴다거나 사람의 물건을 뺏지 않는 그야말로 작고 소심하고 귀여운 원숭이들이어서 좋습니다. 침실과 연결된 안쪽 공간엔 침실보다 더 큰 욕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중앙에 있는 욕조에서 바다를 보며 따뜻한 물로 목욕하면 수영장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힐링을 할 수 있겠죠. 양쪽 끝에 하나씩 있는 세면대에는 공간과 잘 어울리는 마치 양동이를 올려놓은 듯한 빈티지한 세면대가 재밌고요.
비누나 욕실용품은 모두 식스센스 자체 제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목욕할 때 켜놓으면 좋을 만한 초도 준비되어 있고 베스솔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목욕 안 하면 반칙이죠. 헤어드라이어와 일회용품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 공간은 뒤쪽에 나누어져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짐을 넣거나 옷을 걸어둘 큰 옷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베트남 전통 모자 농이나 해변에 들고 갈 가방과 슬리퍼 모두 체크아웃 하실 때 집에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침실과 욕실까지 건물 전체를 둘러 나무 복도가 있는데요. 안쪽 끝에는 야외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수영하고 씻고 들어가고 싶을 때 이곳을 이용하면 좋겠죠. 건너편 거실도 둘러볼까요? 이곳은 보다 개방된 공간인데요. 문을 닫아 놓았을 때 특유의 분위기도 좋지만 문을 활짝 열어놓아 수영장과 함께 야외 오두막같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실제 문을 닫아 놓아도 우리나라 아파트 샤시같이 완벽히 닫히지 않고 약간씩 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간은 꽉 채워져 있기보다는 누워있을 수 있는 큰 소파 베드 하나와 탁자와 의자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침실에서 찾을 수 없었던 미니바가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 캡슐마저도 식스센스답게 준비되어 있죠. 아래쪽에는 기본적인 잔과 전기 주전자, 2개의 냉장고에 각종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물만 공짜입니다. 사실 2박 3일 투숙하는 동안 힐탑 풀빌라에 있던 24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첫째, 산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객실로 갈 때마다 매번 등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숙소에서 조용히 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밥 때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숙소가 진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매번 미니 등산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숙소는 카트로 꽤나 가까이 접근하고 걷는 부분은 아주 살짝인데 식스센스 힐탑 풀빌라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걷는 거 불편한 어른들 모시고 오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둘째, 수영장이 정말 예쁜데 가장자리에 펜스가 쳐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놀기엔 좀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섭다고 느껴질 만큼 한적합니다. 물론 그게 식스센스 리조트의 장점이고 저는 그러한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정도 통제된 공간에서 쉬고 싶다면 힐탑 풀빌라는 맞지 않을 수 있네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관절이 남아있어서 개인적으로 식스센스 림반베이에 또 온다면 무조건 힐탑 풀빌라에 묵을 것 같고 젊은 커플분들께는 무조건 강추드리는 객실이네요. 힐탑 풀빌라에 묵으면서 저녁과 조식은 호텔 내 가장 큰 레스토랑인 다이닝 바이 더 베이에서 먹었는데요. 어느 좌석에 앉아도 해변을 즐길 수 있게끔 해변을 따라 길게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일찍 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는 곳이죠. 게다가 해변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한층만 내려가면 바로 투명한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공되는 조식은 모든 예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곳에선 리조트 밖을 벗어나 음식을 드실 곳이 전혀 없습니다. 배 타고 나가려면 배삭이 더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리조트 내에서 세 끼 다 드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조식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다행이죠. 뷔페로 제공되는 조식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준비된 음식 모두 하나하나 괜찮았고 특히 베트남 리조트이다 보니 베트남 음식이 다 너무 맛있었네요. 실내 공간의 콜드컷은 따로 모아서 샐러드와 과일과 함께 제공되고 김치와 김밥과 같은 한식도 제공됩니다.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역시 정규 식당 중에서는 리조트 내 딱 2군데밖에 없어서 다이닝 바이 더 베이에서 이틀 저녁을 모두 먹었는데요. 베트남 음식을 기본으로 해산물이나 그릴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그냥 서울 맛집에서 먹는 것만큼 비싼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게 음식 맛이 진짜 다 괜찮습니다. 다이닝 바이 더 베이 옆에는 바 드링스 바이 더 베이가 있는데요. 이판발리의 카페같이 앉을 공간도 잘 되어 있고 포켓볼이나 게임기구 등도 준비되어 있어 심심할 때 오셔서 음료 한잔 하시면서 시간 보내기 좋습니다. 도착한 날 점심부터 체크아웃하는 날까지 점심 3번은 또 하나의 리조트 정규 식당인 다이닝 바이 더 풀에서 먹었는데요. 리조트 안에서 이동하실 땐 카트를 불러 이동할 수도 있지만 객실마다 인원수에 맞춰 자전거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이닝 바이 더 풀은 리조트 내에서 점심 식사가 가능한 유일한 식당인데요. 선착장과 로비가 있는 리조트 입구 안쪽에 있는 식당인데 공용 수영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조트에 있는 2개의 식음업장 모두 야외 업장이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의 경우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오히려 자연의 바람을 맞으며 식사하는 게 좋았는데 점심때엔 역시 야외여서 좀 덥긴 했네요. 수영장 옆에 있는 만큼 수영복 입고 오셔서 수영하시다가 식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메뉴와 햄버거, 피자와 같은 인터내셔널 메뉴 그리고 지중해식 메뉴가 함께 제공되는데요. 여기 분짜가 진짜 맛있습니다.
면이 좀 적은 게 단점인데 2인분 같은 1인분으로 부탁드렸더니 면도 많이 주시더군요. 피자, 햄버거, 폭립, 볶음밥 같은 기본적인 메뉴들도 다 평균 이상으로 괜찮았습니다. 공용 수영장은 엄청 큰 편은 아닌데요. 리조트 내에 있는 62개 빌라가 모두 전용 수영장이 있다 보니 늘 이용객도 별로 없고 한산한 느낌입니다. 대신 선착장과 수영장 사이 공간에 해먹도 있고 선베드도 준비되어 있어 한 번씩 오셔서 산책도 하고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스크림을 주는 곳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짜로 아이스크림을 주는 곳입니다. 매일 점심 먹을 때마다 참새방앗간 같이 와서 양껏 먹었는데 토핑도 올릴 수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맛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식당 메뉴들 비싸서 혹평하고 싶은데 달달한 로비에 기세가 꺾이는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둘째 날 묵었던 비치프론트 빌라로 가보겠습니다. 비치프론트 빌라는 해변가 바로 앞에 있는 풀빌라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힐탑 풀빌라처럼 언덕이나 돌길이 있는 게 아닌 그야말로 평지에 위치하고 해변 접근성도 좋은 보다 일반적인 동남아 독채 풀빌라죠. 객실은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1층은 침실과 욕실, 2층엔 거실이 있습니다. 힐탑 풀빌라에 비해 절대적인 평수 자체가 넓기 때문에 침실도 훨씬 여유 있는 크기인데요. 중앙에 침대가 있고 반대편엔 수영장이 있는 야외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실내 공간이지만 발코니와 같이 수영장 쪽으로 튀어나온 공간을 만들어서 차도 마시고 누워서 쉬기도 하고 사진 찍기에도 좋죠. 옆쪽엔 TV와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 있고요. 뒤쪽에 욕실로 연결됩니다. 역시 이번 욕실도 침실보다 더 큰 느낌이죠. 욕실이 전망을 가진 건 아니지만 빌라 뒤쪽에 작은 뜰이 있기 때문에 채광은 되는 밝은 공간이고요. 역시 양쪽에 세면대와 중앙에 욕조, 옷장, 짐을 넣는 공간 등이 모두 욕실에 있습니다. 계단 위쪽 2층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공간인데요. 무엇보다 중앙에 그네같이 달려있는 의자가 재미있죠. 가족들 둘러 모여 편하게 쉬어도 부족하지 않을 넓은 거실이고요. 건물이 높지는 않아도 난간에서는 멋진 오션뷰도 보입니다. 그리고 빌라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가끔씩 원숭이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네요. 미니바도 역시 거실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빌라 앞에 있는 야외 수영장의 경우 적당한 규모의 수영장이고요. 뒤쪽에 선베드가 있어 쉴 수도 있고 또 비치프론트 빌라답게 바다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빌라만을 위한 전용 선베드도 준비되어 있죠. 비치프론트 풀빌라와 힐탑 풀빌라는 가격이 같습니다. 그야말로 개인 선호도에 따라 골라 투숙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비치프론트 풀빌라 너무 좋았지만 나트랑에 있는 수많은 풀빌라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물론 복층 구조의 2층 공간 자체의 구성은 훌륭했지만 식스센스 림반베이에서만 볼 수 있는 풀빌라는 아닌 다소 평범한 느낌이었죠. 식스센스의 풀빌라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산 위에 있는 풀빌라와 바다 앞에 있는 풀빌라가 있고요. 그리고 남은 하나가 바다 돌 위에 지은 풀빌라입니다. 락 풀빌라는 더 크고 가격도 비싸고 몇 개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투숙은 못했지만 바위 위에 있는 풀빌라 중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인 더 락 리트리트를 직원분께서 둘러보게 해주셔서 다녀왔는데요. 일단 여기는 객실 자체를 또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산길로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둘러가야 된다고 하네요. 프라이빗해서 진짜 특별하긴 한데 밥 먹을 때마다 배 타고 나갈 생각하면 겁나 귀찮을 것 같긴 하죠. 더 락 리트리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수영장과 객실 전용 미끄럼틀입니다. 공용 수영장도 아니고 개인 수영장인데 이렇게나 크고 슬라이드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죠. 락 리트리트는 총 4개 건물로 구성되는데요. 중앙에 가장 큰 건물에 거실 겸 식사도 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있고요. 그 양 옆에 총 3개 건물에 침실이 있습니다. 최대 6명의 성인과 3명의 아이까지 총 9명이 투숙 가능하니 세가족이 함께 여행하거나 대가족이 여행하실 때 고려해 보실 만하겠죠. 미끄럼틀 아래쪽엔 야외 오두막 같은 공간도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끼리 지상낙원에서 편하게 여행하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조트가 거대한 만큼 구석구석 다양한 공간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 스파가 너무 예쁩니다. 입구부터 뭔가 요정들이 사는 공간 같죠? 스파 뒤쪽엔 요가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피트니스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도 힐탑 풀빌라 못지않은 산길 꼭대기에 피트니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막상 도착하면 공간도 넓고 러닝머신 앞으로 펼쳐지는 전망도 좋은데 가뜩이나 휴가 중 피트니스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으면 더 쉽지 않겠죠. 그나마 피트니스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요가 스튜디오에선 플라잉 요가까지 가능하고요. 조식당 앞 자전거 주차장에 일자별로 진행되는 액티비티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투숙기간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헬스 말고 피지컬 100과 같이 야외에서 진짜 몸쓰는 운동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도 있는데요. 날씨도 더운데 여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진짜 리스펙합니다. 또 리조트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도 공을 들인 느낌인데요. 북빌리지라고 불리는 키즈 시설의 경우 입구에 7개의 문이 있는데 요일에 맞게 매일 열리는 문이 바뀐다고 하네요. 언어 유희와 같이 문에 이름을 달아놓은 것도 재미있습니다. 안쪽엔 아이들 놀기 좋은 다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실내도 실내인데 야외 공간이 엄청 잘 꾸며져 있어서 아이들 밖에서 뛰어놀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식스센스 리조트답게 한쪽엔 리조트 내 식음업장에서 이용할 작물을 재배하는 곳도 있고요. 리조트에서 제공되는 물을 실제 정수하는 공간도 직접 둘러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리조트 운영에 관심 있으시다면 어스랩에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가든 옆에 닭을 키우는 닭장도 있는데요. 실제 닭이 품고 있는 달걀을 바구니에 넣어 조식당에 가져가면 아침 식사로 드실 수 있다고 하네요. 이외에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상점까지 정말 리조트가 크긴 크네요. 이제 한 바퀴 다 둘러보신 것 같습니다. 식스센스 님반베이는요, 일단 물가가 탈베트남입니다. 가성비로 생각하며 갈 만한 곳은 전혀 아니고요. 식스센스 리조트가 목적지가 될 만큼 리조트 방문 자체에 의미를 둬야만 갈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단순히 숙박비만 비싼 게 아니고 왕복 배상만 30만원 가까이 되고 또한 식음을 투숙 내내 리조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점도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럼 결국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로 귀결되는데요. 큰마음 먹고 럭셔리하게 휴양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분들께 힐탑 풀빌라나 락풀빌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숙하는 내내 인터컨티넨탈 다낭의 시사이드 빌라 온더락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바위 위에 있는 풀빌라로 비교하면 두 리조트의 풀빌라 가격이 비슷하고 힐탑 풀빌라와 비교하면 식스센스가 더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식스센스가 좀 더 날것의 느낌이고 인터컨 다낭이 좀 더 정제되어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가성비 동남아 여행이 아닌 동남아에서의 럭셔리 여행을 추구하신다면, 그리고 식스센스가 추구하는 자연과 하나 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지향하는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힐탑 풀빌라까지는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게 힘들고 배삭이 비싸니 최소 2박은 하셔야 하고 리조트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힐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조용히 쉬고 싶은 분들 위주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